뉴스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인터넷에서 하세요.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정성을 다해 모십니다. 꽃은 에덴 꽃집.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가 지난 18일 오후 KTN 볼룸에서 신년회 및 평화통일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강의를 한 남태현 교수는 마지막에 남북한 관계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미국과 캐나다 같은 관계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자유롭게 왕래하고 협력하는 이웃나라로 만드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남 교수는 이날 빨갱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구시대의 담론에서 탈피해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정원탁 부회장과 박유정 부간사가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 표창을 전달받았고 조선희 선거영사가 재외선거인 유권자 등록을 당부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조 영사는 동남부 지역의 유권자가 10만 명 정도 되는데 최소한 1만 명은 등록하실 수 있게 주변에 널리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조지아 주 의회에서 활동하는 유일한 한인인 샘박 주하원 의원이 한글로 된 뉴스레터를 발행합니다. 19일 첫 소식지가 배포됐는데요. 샘박 의원실에 따르면 매주마다 지난 한 주간의 의정 활동을 소개하겠다고 합니다. 첫 뉴스레터에는 샘박 의원이 발의한 조지아 한인의 날 제정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소식과 함께 박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법안들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법안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뉴스앤포스트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주 솔레이마니를 사살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민들의 지지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온라인 비즈니스와 전자상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저녁 테네시주 내시빌은 축구 팬들이 열광할 쇼를 선보였는데요. 바로 축구팀 내시빌 사커 클럽이 공식 메이저리그 시즌에 진출하면서 새 유니폼을 선보인 것입니다. 이날 발표회에는 천여 명의 팬들이 모여들었는데요. 지난 2017년 창단한 내시빌 사커 클럽은 닛산 스타디움을 주 경기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지역 사회에선 본격적인 메이저리그 축구 경기를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 도시 전체가 환영할 일이라고 반기고 있는데요. 첫 경기는 오늘 2월 29일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와 닛산 스타디움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외선거인 신고와 국외 부재자 신청이 전 세계 176개 재외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1월 20일 현재 재외선거 신고 신청자 수가 총 6만 6천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중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2,010명으로 나타났는데요. 베트남의 호치민 총영사관이 총 4,337명으로 지난주에 이어 계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상하이 총영사관이 3,554명, 미국에서는 뉴욕 총영사관이 2,86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트레킹 코스에 내린 폭설과 눈사태로 한국인 교사 4명이 실종됐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 코스인 데우랄리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한국인 교사 4명과 네팔인 가이드 3명이 실종됐습니다. 19일까지 수색 작업은 계속됐지만 아직 실종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외교부 신속 대응팀을 급파하고 육상과 항공으로 수색을 하고 있지만 4-5m 높이의 눈이 쌓여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네팔 관광부는 구조대원 7명이 장비를 가지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19일 오후 해당 코스에 눈사태가 추가로 발생하고 비까지 겹쳐 수색에 착수하지 못했다면서 수색 작전에 20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상에 도전하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미국 영화 배우조합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이자 실질적인 작품상에 해당하는 앙상블상을 받았습니다. 앙상블상 후보작에는 아카데미상에서도 10개 부분에 노미네이트된 영화 아이리시맨과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를 포함해 조조 래빗, 밤쉘 등이 올랐습니다. 앙상블상은 영화에 출연한 주연 및 조연 배우 전체가 수상자들인데요. 송강호, 조효정, 박소담, 이정은, 이선균 등 5명이 무대에 올라 공동 수상의 영예를 누렸습니다. 이 정도면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받는 기적이 연출될 가능성도 커지는데요.
한국 영화 100년 역사에 중대한 이정표가 세워질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신임 외무상에 임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11일 평양 주재 외국 대사관들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19일 보도했습니다. 리선권 신임 외무상은 지난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평양을 찾은 남측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라고 막말을 해 구설수에 올랐던 인물인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면 돌파전을 천명한 가운데 외무상을 교체한 것이어서 향후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어제 유인 우주선 드래곤 캡슐의 비상탈출 테스트에 성공했습니다. 테스트는 미 동부 시간 19일 오전 10시 플로리다주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의 39A 발사대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추진체인 펠컨 9 로켓이 발진한 뒤 점화한 드래곤 캡슐이 상공에서 마치 샴페인 뚜껑이 튀겨나가듯 분리됐고, 이어 플로리다주의 수 킬로미터 상공에서 추진체와 캡슐이 분리되는 장관이 연출됐습니다. 캡슐은 정확히 9분 후 대서양에 부드럽게 안착했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유인 우주선 발사 단계에서 어떤 문제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중도의 우주인을 하차시키는 일종의 탈출 시험입니다. 이번 테스트 성공으로 미국 땅에서 미국 우주인을 실어 우주로 보내는 원대한 계획에 한 걸음 다가선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1년 우주왕복선이 폭발한 이후 지금까지 미국 우주인을 러시아 로켓에 실어 우주로 보내왔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전 남편인 아빠를, 현재 남편인 아빠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 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고 씨에 대한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고 씨와 변호인 측은 우발적 살인이라며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검찰이 고 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고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유행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우한폐렴에 감염된 확진자가 20일 한국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환자는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35세 중국 국적 여성으로 춘제를 맞아 한국과 일본을 여행하기 위해 19일 인천으로 입국했다가 검역 단계에서 확인돼 바로 격리됐습니다. 이 환자는 우한시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열 등 증상을 보여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돼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인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됐는데, 이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시행한 결과 확진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질병통제센터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환자의 비행기 내 동선을 파악하는 한편 접촉자를 분류해 관리하는 등 검역과 감시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한폐렴은 인간 대 인간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부가 명의위장 의료기관, 그러니까 불법 사무장 병원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파악하고 의심되는 의료기관 41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으로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및 의료급여 비용 총 3,287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예정입니다. 그뿐 아니라 국세청도 사무장병원의 세금 탈루를 막기 위해 이번 자료를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무장병원 41곳의 자료가 국세청에 넘어오면 부가세 추가 징수 및 실소유자에 대한 소득세 경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1월 20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